좋아요, 구독!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요즘 전 세계 증시의 최대 화두라고 한다면 중국의 신규 코로나 감염자 증가로 인한 백지 시위 사태일 겁니다. 이 글로벌 증시에 미칠 여파와 또 주말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지표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확연하게 꺾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전역에 지금 대규모 시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백지 시위가 일어난 배경 궁금하고요. 또 중국 정부가 예전에 천안문 사태처럼 좀 무력 진압을 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에서 현재 7일 연속 신규 감염자가 3만 명 이상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방역 상황 속에서 국가 자원을 군사력과 그리고 인프라의 투자에 쏟아붓으면서 의료 체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지난 3년간 주요 도시의 락다운으로 인해서 무균 상태가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산 물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변이종이 아주 취약한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 이런 코로나 감염자들이 확산을 지금 막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이런 코로나 백신 부족 사태라든지 확산보다는 경제적 면이 상당히 큰데요. 중국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19%가 넘는다고 합니다. 내년도 대학교 졸업자들 같은 경우는 1,185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들이 상당 부분 취업을 원하고 있는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리고 IT 산업 그리고 여행 산업들 같은 경우에 신규자들이 채용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좌절한 젊은이들이 뛰어난 것이고요. 국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백지 시위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당 지배 체제다 보니까 중국의 외부적인 압력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게 버틸 수가 있겠지만 내부 변이가 상당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 3기를 앞두고서 대규모 인사처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대 14억 중국인들 간의 대결 구도로 갔을 경우에는 중국이 좌절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중국에서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이 반대 시위가 확산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실업률과 관련이 또 있다라는 점 또한 확인을 했네요.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혼란이 또 차이나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을지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차이나 리스크 확대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규제를 조금씩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4분기 GDP 성장률이 현재처럼 코로나 확산이 되면은 마이너스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 정부가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현재 27일 날 시위가 발생했을 때 WTI 가격 같은 경우에는 1배럴당 75달러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80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에서 그렇게 최악의 국면까지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의 이번 사태로 인해서 10월 달 기업 물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까지 빠졌는데요. 중국의 기업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앞으로 좀 더 둔화가 빨리 찾아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올해 중에 금리도 낮출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면에서 해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혼란으로 차이나 리스크 확대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백지 시위가 계속해서 확산을 하게 된다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그래도 지표상 마이너스까지 되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신규 감염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 감염 정책을 정난시키지는 않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그 감염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고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 주민이 외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는 외출이 자유롭지만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집단으로 이동하는 이용 시설은 아무래도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49개 도시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이동 제한령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사회적인 불만 문제가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이거와 관련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삭제한다든지 채팅 그룹을 폐쇄한다든지 그리고 PCR 검사를 강화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무장 경찰을 통한 시위 사전 차단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지난 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와 같은 유혈 충돌로는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정책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좀 한계 상황에 봉착을 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백지 시위 발생이 글로벌 공급망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정조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일단 그 규제를 좀 해제시켜주고는 있는데요. 현재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아무래도 4억 1,200만 명이 이동 제한에 걸리면서 이들 지역에 이동하고 있는 트럭 운전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운전 행정카드에 별 마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물류 이동에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공장 가동률이 50%에서 30% 수준까지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적어진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전인대 이전까지는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관련된 우려는 점점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글로벌 공급망 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4억 명 넘게 좀 발이 묶인 상황이고 공장 가동률도 낮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내년 3월까지는 좀 감염자 급증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경제를 무시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활동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멈춘 지역이 늘어났다라고 해주셨는데 올해 성장률 5.5%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성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의 현재 코로나가 어느 정도 심각한 거 아니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를 않고 있고요. 특히 그 20대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의 주력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도 없고 실업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비를 안 한다고 합니다. 또한 30, 40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고요. 출산율이 좀 저하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작년 9월부터 침체기에 들어갔는데 현재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을 쓰지만 아무래도 시중에 그 유동성 경색 현상들이 심화되면서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성장률은 3.4%, 비관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2.7%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중국이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규제가 완벽하게 되더라도 4% 성장에 머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처럼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현금 지급을 해주지 않는 한 중국에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미국식으로 보복 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 6월 달 이후에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가격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아무래도 좀 내년 초까지는 좀 우울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올해 성장률 5.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좀 예측을 한 바에 의하면 3.4%에서 최대 비관론자는 2.7%까지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보복 소비도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 같은데 이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이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백지화 시위가 계속된다면 좀 차이나 런이 가속화되지는 않을까요? 네, 현재 이런 문제들이 새 지도부 등극을 앞두고서 정치적인 불안 문제가 중국의 그 체제 구조적인 모순 문제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차이나 런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시위와 관련해서 가급적 무력 진압을 좀 하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해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1인 지배 체제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좀 온건한 면을 좀 보여줘야 되겠고요.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규제를 좀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시장 개방주의자인 그 리커창 총리가 퇴임하는 3월달 전후에서 중국 정부에 보여주는 태도에 따라서 차이나 런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에서는 다시 저평가된 중국 주식을 사자는 움직임이 있을 거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이 중국식 현대화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규제를 좀 완화시켜 주느냐가 중요한 그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 시위 확산 시에 이 차이나 런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리커창이 좀 퇴임하는 3월 이후에 좀 차이나 런이 더 가속화되는 전망을 나타내 주셨고요. 사실상 또 시진핑 주석을 발탁했다라고 과언이 아닌 이 장점인 주석이 어제 타계하는 뉴스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중국 내부의 시위 등의 균열 조짐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시진핑의 정권 교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그 정적들을 다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 정치적인 불안 문제는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가장 큰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방을 중심으로 한 이런 기득권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인수분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인 그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경제를 우선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신형 도시화 사업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자극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지준율 인하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도 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그 최악의 국면은 이제 벗어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중국물 투자 금지에서 이제 그 금지 규정을 많이 푼다는 측면에서 중국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급격한 반등보다는 완만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이제는 또 경제를 우선할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방침에서 정권 교체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차이나런 가속화와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의 매력도를 따져본다면 미국과 우리 증시 대비해서 중국의 증시 매력도 좀 낮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아무래도 내년도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되고요. 또 미국 경제도 현재 금리 그 인상이 중단이 되더라도 바로 금리를 낮추기까지는 실적 악화 국면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실적들이 계속 그 하향 조정되는 추세고요. 현재 발표되는 실적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높일 때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이 분명히 바닥을 찍는 신호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그때 본격적인 그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현재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 증시와 관련해서는 투자 우선순위를 두면 아무래도 미국이 가장 중심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